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.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에 제가 새벽 출근할 때 눈이 꽤 오고 있었는데 네. 밖에 더 오고 있나요? 지금 엄청 오고 있습니다. 펑펑 오고 있나 봐요. 네, 겨우 왔습니다. 다행이네요. 그래도 오셔서 야. 감사합니다. 눈이 참 출근 시간은 좀 조심히 그리고 많이 막힐 것 그러니까요. 같긴 한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또 시장은 또 올라와주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라도 좋아야죠. 시장도 안 좋고 뭐 출근길도 힘들면 괴로운데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제 뭐 2,400까지 올라왔습니다. 시장이 연초에 한 2, 3일 뭐 금융 투자 뭐 배당 나오면서 좀 많이 매물이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서 올해도 좀 힘든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이후로 공교롭게도 1월 효과가 발생한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리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,400,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네. 안착을 할지,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오르면 또, 야, 실적 안 나오는데, 뭐,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? 뭐 계속해서 한 2, 3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찌됐든 시장은 조금 더 우상한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. 네. 외국인들 수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1월 그 3일 이후에 평균 하루에 뭐 한 2, 3천억, 맞아요. 많게는 뭐 5천억 이상. 어제도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에 좀 집중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제도 한 7,6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또 코스닥에서 1,600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하고 좀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뭐 지금 지수가 2,400포인트 뭐 올라왔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어쨌든 1차 변곡은 뭐 다들 예상하고 있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목요일 새벽이죠. FOMC 흐름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뭐 금리 정점론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리 정점은 이미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떤 식으로 좀 해석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외국인들은 아까 뭐 계속 순매수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거의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은행주들에 집중해서 매수가 된 것이거든요. 네. 근데 이 흐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거의 한 7, 80%는 거의 뭐 한 8, 90%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8, 90%가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은행주 집중되어 있는데 네.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성장주 쪽, 뭐 네이버, 카카오, 맞아요. 그리고 좀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. 그런 걸 본다라면 좀 환율적인 흐름들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.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뭐 2,600, 2,700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갑자기 또 뭐 2,100포인트까지 뭐 급등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주식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시다라면 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같은 기업들 좀 대형주 중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중소형주 쪽을 보신다라면 그 반도체 섹터 어저께도 대거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저는 PSK라든지 뭐 ISC, SNS텍 같은 기업들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쪽은 대표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네.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한 달 동안에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많이 뭐 소위 말해서 소외되는지 봤어요.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장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보다 더 강한 건 은행이었고 은행, 뭐 소프트웨어, 반도체가 이제 상위 그룹에 있었고 하위 그룹은 유틸리티, 필수 소비재, 통신 같은 방어주였거든요. 근데 이 미들단이잖아요. 미들단이 뭐냐면 호텔, 미디어, 레저,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었어요. 네. 그렇다면 뭐 약간 주도주와 이제 소외주를 제외한 약간 중이염, 그러니까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
그런 정도의 업종도 괜찮지 않을까. 리오프닝과 관련된. 그 중간에 있는. 네. 왜냐하면 2,400 중반 그리고 2,500 이상을 가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차익 매물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면 은행이나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방어 쪽을 사기자니 지금은 경기가 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. 안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은행이랑 반도체보다는 덜 올랐고 그렇지만 앞으로 매출이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쪽이 한 달 수익률로 보면 중간에 있는 이제 호텔 레저, 미디어, 엔터 이런 쪽이지 않을까?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럼- 좀 흐름은 좀 네.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에서도 맞아요. 그쪽에서 움직였다가 지난주나 이번 주 보면은 약간 미용 관련해서 그러네요. 미용 맞아요. 의료기기라든지 맞아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로봇 AI 쪽도 기존의 종목군들도 강하게 하지만 이쪽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되면서 뭐 AI를 활용해서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개발 그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대되면서 그쪽 관련된 흐름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른쪽을 보시기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네. 좀 종목별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. 긍정적인 네. 의견을 주셨습니다.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날씨가 이렇게 춥다 보니까 난방을 안 틀어주는 회사에서 회사원들 보고 냉동 만두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가스 요금이 부쩍 올라가면서 난방을 마음대로 틀기에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 요금을 또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1년 새 무려 38%나 도시가스는 뛰었고 20% 이상 전기요금이 또 뛰었다고 합니다. 네. 최근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쭉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가곤 있는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때 잡아야 될까요? 아니면 좀 놔줘야 될까요? 저는 조금은 보수로 보고 있어요. 보수적으로. 네,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겨울 그렇게 추운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쵸. 12월 초반에 초겨울에 엄청 추웠었고 그다음에 후는 그냥 흐름 보이다가 최근 이제 며칠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1월 말 2월 넘어가면은 또 날씨가 지금처럼 계속 추위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유럽도 원래 엄청 추울 거라 전망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뭐 천연가스 가격도 재작년 거의 한 여름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고 유가도 지금 $80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반짝 추웠다고 해서 가격이 엄청 인상되진 않을 것이다. 수요가 엄청 폭증하진 않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 공급 요금을 공격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죠. 그렇죠. 한국전력도 원래는 꽤 많이 올릴 거라고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그거에 못 미치는 상승, 전기요금 상승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가격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. 그리고 명분도 좀 부족해진 부분들.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천연가스를 작년에 유가를 기준으로 올해 올리겠다.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올렸으니까 올해 올리겠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내려왔는데 어떻게 왜 올리냐 이런 식으로 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재료 가격 자체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자가 감소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적지만 여기서 가격이 오른다는 이슈로 오르기에는 뭐 이미 한번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. 이미 천연가스가 요금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단순하게 좀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며칠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의 가격이 과거로 올라갈 수 있을까? 그런 것은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. 이제 명분이 조금은 사라져버리는 적자 네. 폭이 한전 자체만 하더라도 많이 나긴 하지만 예전보다 좀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채권 마련도 조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론의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쵸. 뭐 몇십만 원 나왔다.
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올해 1월에 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만큼 절기가 빨랐기 때문에 다음 주 2월 4일이 또 입춘이에요. 입춘이. 좀 약간 노땅 같은 얘기는 하지만 입춘 지나면 진짜 어느새 날씨가 네. 생각보다 따뜻해졌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. 이게 절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뭐 저도 또 동의하는 분은 물론 지수가 좀 이렇게 단기에 올라와서 아 그렇지 뭐 유틸리티 같은 거 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모멘텀 자체는 좀 그렇게 강할까라는 고민은 좀 있어요. 뭐 입춘이 2월 4일이라는 것만 네. 기억하셔도 되지 않을까. 오늘 이렇게 두 말씀 분의 들어봅니다. 의견이 굉장히 일치하고 그러네요. 있습니다. 가스공사는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가치도 주목이 한편으로는 되고 있는데 별도 실적 개선에 의한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?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거나 뭐 배당주에 대한 어떤 매력이 과연 은행주만큼의 그 영향이 있을지 여부. 그리고 이미 지금 배당 투자를 지금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네. 이미 12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투자자의 매력이 조금은 그렇게 높진 않다.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뭐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이게 증권주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바닥을 잡고 있어요. 일단 시장 자체가 올라오다 네. 보니까 증권사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,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회사채 발행이 좀 순조롭게 되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가 좀 지나가는 국면인데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타이틀에도 나왔지만 네. 증권형 토큰, 뭐 STO 상용화 소식, 정책 당국에서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. 네. 이 관련주들이 일단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나오면 바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따라가기 쉽지가 않거든요. 그렇지만 네.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이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지 아니면 좀 확산해서 어떤 테마로 또 형성이 될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. 그쵸. 어쨌든 이게 뭐라 그럴까요? 뭐, 상품을, 이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제 쪼개가지고, 구조화해서 상품을 만든 다음에, 이제 이거를 이제 거래, 유통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죠. 새로운 이제 그 매출을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. 그래서, 근데 금감원에서는, 좀 확대해서 좀 경계하는 발언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런 그 STO 관련해 가지고 허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금감원은 발행과 유통은 시장 엄격히 구분하겠다 라는 것이고 좀 증권사라든지 정통금융사 쪽은 발행과 유통을 좀 같이 겸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요구를 좀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입장차가 아마 2월 달에 추가적인 이제 발표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이제 장외 거래소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수익원을 좀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부동산 실물 자산에 대한 욕구가 강한 우리나라 시장의 성질에서 이것을 이제 쪼개서 부분 소유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얼마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해서의 개념이라든지 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성장, 모멘텀 이런 것을 처음에는 쉽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좀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반사이익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관련된 그 기업에 대해서 신규 매수는 좀 조심스럽다라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증권사들이 최근에 좀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추천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리파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가 이제 부동산을 좀 분석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쪽을 이제 좀 부분적으로 분할
좀 소유, 뭐 그럼 이런 식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도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2021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라면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매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보면 약간 AI라든지 뭐 이런 정보 쪽으로 해서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라면 시장에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매출이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원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섹터보다는 좀 확장된 개념에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관련해서 좀 투자의 그 포인트로 잡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긴 하겠네요. 이게 조각 투자 개념에서 미술품이라든지 그쵸. 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이 태동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쵸. 이게 증권이 발행하고 상품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이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유통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쵸. 유통 플랫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정보 인증과 관련된 네, 회사, 보안 쪽. 네. 보안 쪽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까요? 뭐 많이 있죠. 아, 그래요? 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한국정보인증? 있고, 네,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,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꼭 이게 아니라고 해도 과거의 사례를 본다고 해도 이런 보안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.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막 급성장하거나 막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못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이 폐쇄가 되고 좀 다른 인증으로 여러 개 지금 한 네다섯 개로 인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막 시가총액이 엄청 커지거나 매출이 엄청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란 새로운 거래소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매출을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나오시는 거 보고 2년 넘게 매경에서 하신 말을 쭉 브리핑을 어우. 하는 걸 봤는데 단 한 번도 NFT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도 나는 증권사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안에서 리파인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.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. 유스타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